보물 같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 유탐선 세계지리의 진짜고 미진웅입니다. 자, 오늘은 14강이고요. 냉대 및 한대기후 지역과 빙하 지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냉대기후와 한대기후에 대해서 학습했었죠.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냉대기후는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인 지역 중에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가 넘어가는 지역을 우리는 냉대기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F와 DW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기후는 뭐 그다지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D 냉대기후라고만 생각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침엽수림이 넓은 지역에 발달한다는 것인데요. 남부 지역은 호남림이 발달하고 북부 지역에는 넓은 침엽수림이 단일 수동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타이가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는 회백색의 토층을 가진 토양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토양을 포드졸토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형성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강산성, 두 번째 회백색,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포드와 관련된 내용들 풀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냉대기후 지역의 경제활동 알아보면요, 먼저 농업 이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부 지역에서 호밀, 밀, 보리와 같이 상대적으로 척박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이러한 작물들 재배하고요. 그 다음에 북부 지역에서는 넓은 침엽수림을 이용해서 임업이 발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대기후 지역으로 가볼까요? 자, 한대기후는요, 크게 툰드라 그리고 빙설기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툰드라 기후 지역은 영하 3도가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가 안 되는 지역 중에서 그래도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에서 10도 사이인 지역입니다. 자, 0도 굉장히 중요한 온도라 그랬죠. 0도가 넘어가는 달이 있다는 것은 1년 중에 땅이 녹는 시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열을 받을 때는 녹았다가 겨울에는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반복하는 활동층이 지표면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활동층 아래에는 1년 내내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끼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술록들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술록들을 데리고 이끼를 먹이는 유목 발달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14강 내용 들어가기 전에 끌림 소개해 드려야겠죠? 오늘은 14번째 끌림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로 가볼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곳에 가봤다고 했었죠. 사막, 여러분들 여행지로 혹은 관광지로 적합치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막의 사진을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라고 불리는 나미부 사막입니다. 자, 나미부 사막은요, 우리 대표적인 해안에 발달하는 해안 사막입니다. 나미비아의 대서양 연안을 따라 1600km에 걸쳐 발달해 있습니다. 웬 사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나미부 사막은 수많은 절경을 간직한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으로 알려진 나미부 사막에는 300만 헥타르가 넘는 넓은 지역에 수천 개가 넘는 붉은색의 사구들이 마치 파도처럼 넘실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나미부 사막은 나미부 모래바다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구는 듄 45입니다.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이 산화되면서 나미부 사막의 사구들은 붉은색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요. 듄 45는 대표적인 붉은색의 사구입니다. 높이 150m의 듄 45에 올라서면 나미부 사막의 아름다운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서 뜨거운 햇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듄 45의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빅데디라고 불리는 듄 17의 높이는 약 375m로 60층 빌딩과 맞먹는 높이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데드블레이라는 곳입니다. 둥근 평지 모양의 데드블레이는 죽은 웅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물이 고여 있다가 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안쪽에 있던 나무들이 박제처럼 말라주고 만들어진 곳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고목들이 화석처럼 여기저기 가지를 들이운 채 서 있는 모습이 주변의 붉은 사막과 묘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나미부 사막에는 요정의 원이라는 오래된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온 요정의 원은 지름 10m 안팎의 원형 무늬가 초원 지역 표면 수백 킬로에 걸쳐 규칙적으로 펼쳐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형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여러 가설만 존재할 뿐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여태까지 나미브 사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셨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 모래가 굉장히 많고 막 암석들만 굉장히 많고 막 뜨거워요 막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나미브 사막과 같은 곳은 전 세계적인 절경을 간직한 곳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사막에서 캠핑을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마치 은하수처럼 흐르는 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막을 가보실 계획이라면 나미브 사막 꼭 잊지 마시고요.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4번째 끌림으로 나미브 사막 소개시켜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14강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냉대 및 한대기후와 빙하지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냉대기후 그리고 한대기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빙하지형입니다. 빙하지형. 자, 일단 빙하지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빙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텐데요. 빙하. 자, 빙하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못 쓰지만 이렇게 뭐 그리는 수준이죠. 빙하 이렇게 씁니다. 자, 빙하 얼음 빙자인데요. 그렇다면 빙하는 얼음인가요? 여러분들 우리 집 냉장고에 빙하가 있다? 자, 이런데 여름철 너무 더운데 콜라에 시원하게 빙하 좀 몇 개 넣어서 먹어볼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자, 얼음이지만 얼음은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뒤에 하자입니다. 하자. 이것은 강할 때 하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빙하는 흐르는 얼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음이 흐르는 것, 그것을 빙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흐르는 얼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빙하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빙하는 흐르는 얼음인데요. 그러면 어떤 곳에 주로 분포하고 있을까요? 일단 얼어야 되니까 기온이 낮은 곳에 분포하고 있겠죠. 그래서 현재 빙하가 분포하고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고위도 지역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은 고산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감신사는 이런 곳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극과 남극에 사람들 거의 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산 정말 해발 고도가 엄청나게 높은 지역 사람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빙하 지형을 왜 공부하느냐? 자, 현재는 빙하가 없지만 과거에 빙하가 발달했던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 빙하 지형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이러한 곳들은 현재 많은 인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빙하 지형들이 인간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현재는 분포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빙기에 빙하로 덮였던 지역 이런 곳에도 빙하 지형이 발달합니다. 자, 그럼 과거에 빙하로 덮였던 지역, 다시 얘기해서 빙기라는 시기에 빙하로 덮였던 곳이 있었대요. 자,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생대 4기에 일어났던 기후 변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지구의 기온은요, 현대처럼 늘 따뜻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신생대 4기가 되면요,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자, 요 선을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라고 얘기하면, 자, 신생대 4기에는 현재보다 기온이 낮았다가 다시 현재처럼 됐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현재처럼 됐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현재처럼 됐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현재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때 현재보다 기온이 낮았던 요 시기를 우리는 빙기라고 부릅니다. 빙기. 그래서 현재보다 기온이 낮았던 시기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빙기와 빙기 사이에 현재와 기온이 비슷했던 시기들 있죠? 빙기와 빙기 사이에 있는 시기다. 인간할 때 사이 간자를 써서 여기를 간빙기라고 부릅니다. 간. 그래서 신생대 4기에는 총 4번의 빙기가 있었고요. 빙기와 빙기 사이에 3번의 간빙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가 바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기인데요. 자, 만약 이 뒤에 빙기가 온다면 이 시기는 간빙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빙기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빙기 이후의 시기다 라고 해서 이 시기를 후빙기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기죠. 그리고 후빙기 직전에 있었던 빙기,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빙기라고 얘기해서 이 빙기를 우리는 최후빙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지구의 기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기온이 변화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구는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이 적도 부근에 있는 바닷물, 다양한 물들이 증발하게 되면 이 물이 극지방으로 이동해서 열을 전달하고요. 다시 적도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도 고위도 지역 그리고 고산 지역에는 빙하가 분포한다 그랬었죠. 자, 그런데 현재보다 기온이 낮았던 빙기가 되면 적도에서 증발했던 이 수증기들이 극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빙하로 변해버립니다. 여기에 눌러 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극지방이 분포하고 있던 빙하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고산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빙하의 면적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빙기가 되면 빙하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빙하가 확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간빙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후빙기가 되면 기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극지방 그리고 고산 지역에 있었던 빙하가 녹으면서 얘네들이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빙하가 뒤로 물러나게 되겠죠. 이것을 빙하의 후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빙기와 간빙기를 반복하면서 빙하는 확장되었다가 후퇴했다를 반복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 더 정리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해수면 변동인데요. 좀 내용이 어렵죠?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빙기가 됩니다. 원래는 여기서 증발했던 수증기들이 극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얘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출하는 거죠. 여기에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일로 돌아와야 되는 물들이 여기에 얼음으로 변해버렸으니 이 바닷물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고요. 후빙기가 되어서 기온이 높아지면 여기에 얼어붙어 있었던 빙하들이 다시 물로 녹으면서 이 물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낮아졌던 해수면이 다시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해수면 변동까지 연결시키면 빙기 때는 해수면이 하강하게 되고요.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반면에 후빙기 때는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빙기와 간빙기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후빙기를 거치면서 빙하는 확장했다가 후퇴했다가를 반복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해수면도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자, 빙기에 빙하가 확장되었을 때 빙하로 덮였던 지역에는 이러한 빙하의 지형 형성 작용, 다시 얘기해서 침식, 그리고 운반, 그리고 퇴적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다양한 빙하 지형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빙하 지형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빙하의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을 간단하게 학습해 보면요. 빙하는요, 일단 침식은 깎아내는 작용이죠. 빙하는 하천보다 덩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깊게 깎아냅니다. 그래서 깊고 넓게가 빙하 침식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깊고 넓게. 자, 그리고 빙하의 퇴적 작용은요, 얘는요 가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와 하고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크기가 크든 작든 얘가 그냥 한 번에 쫙 하고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 빙하에 의해서 퇴적된 물질들은 암석의 크기가 굉장히 다양한 편이에요. 요걸 약간 어려운 말로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급이 불량해서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사에는 부적합합니다. 척박한 토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빙하는 이러한 지형 형성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형 형성 작용에 의해서 현재의 과거 빙하에 덮였던 지역에 다양한 빙하 지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떠한 빙하 지형들이 형성되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호호호호 지우겠습니다. 호호호호호. 자, 우리 파워포인트 빔으로 같이 가보시죠. 자, 빙하는 침식도 하고 퇴적도 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빙하에 의한 침식 지형부터 알아볼게요. 자, 그 전에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부 유럽의 평균 기온이 여기가 현재고요. 현재보다 낮아졌던 시기가 있겠죠. 이 시기가 바로 빙기가 됩니다. 자, 빙기 때는 해수면도 같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해수면 현재보다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빙기가 되고요. 자, 그리고 빙기 이전에 현재와 해수면 높이가 비슷했던 이 시기는 빙기와 빙기 사이의 시기이기 때문에 간빙기가 되고요.
그리고 빙기 이후의 C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후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온이 변화함에 따라 해수면도 변화하고 있다. 자, 그럼 과거에 빙하로 덮였던 지역은 어떤 곳들이 있느냐?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 역시 같이 살펴보죠. 자, 최후빙기 때 빙하로 덮여있던 지역이에요.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과거에 빙하로 덮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빙기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극지방 그리고 고산 지역에 있던 빙하가 확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유럽에서는 한 영국 부근까지,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는 오데오 부근까지 빙하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역들에 어떤 지형들이 발달해 있는지 먼저 침식 지형부터 볼게요. 자, 이러한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빙기 때 굉장히 기온이 낮으니까 눈이 내리겠죠. 눈이 호호호 내립니다. 자, 땅에 내린 눈은 어딘가에 쌓이겠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오목한 지역은 이렇게 경사가 급한 지역보다 눈이 더 많이 쌓이겠죠. 이렇게 오목한 지역에 눈이 쌓입니다. 척. 그 다음에 눈이 또 내리면 척. 그 다음에 척 쌓이게 되겠죠. 오, 이제 눈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들끼리 막 눌리는 압력, 그리고 지들끼리 막 뒤섞이게 되면서 점점 치밀해지고 단단해지는데요. 다시 얘기해서 원래 눈이었던 애들이 점차 얼음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색깔 변화가 잘 안 나오는데 얼음으로 변했어요. 자, 이 얼음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얼음이 쌓여있는, 이 얼음 위치하고 있는 여기를 파내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크기가 커지게 되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빙하 흐르는 얼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서 만들어진 빙하가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빙하는 일반적으로 골짜기를 파면서 흐르거나 또는 하천이 만들어 놓은 V자국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빙하를 곡빙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목한 지역에 쌓였던 눈들이 빙하로 변하면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후빙기가 찾아옵니다. 여기 있던 얼음들이 녹아버리겠죠.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후! 그러면 예전에 얼음으로 가득 찼던 이 지역이 오목하게 파이게 되겠죠. 자, 이러한 지역을 우리는 권곡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상상이 잘 안 될 텐데요. 이 권곡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원형 극장처럼 생겼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 가수들이 노래하고 있고 관객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원형 극장은 한쪽이 툭 하고 트여 있죠. 권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빙하가 흘러내려간 부분은 이렇게 트여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고요. 여기가 뚫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권곡이 여러 방향에서 발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도 발달할 수 있겠지만 여기도 발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권곡이 발달하다 보면 요 산봉우리는 마치 뿔처럼 뾰족한 형태로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뿔과 같이 뾰족한 산봉우리를 우리는 호른이라고 부릅니다. 호른, 뿔이라는 뜻이죠. 호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권곡과 호른이 주로 산 정부에 발달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후빙기 때 이 지역에 비가 내리게 되면 권곡은 이렇게 오목한 형태를 갖추고 있죠. 비가 내리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고이겠죠. 싹 고입니다. 자, 이렇게 빙하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호수를 우리는 빙하호라고 부르고요. 특히나 권곡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호수를 권곡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권곡, 그리고 호른, 그리고 빙하호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지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 알아볼 침식 지형은 우리 U자국이라고 하는 지형인데요. 일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간빙기 때의 모습이에요. 간빙기 때는 현재와 기온이 비슷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빙기 때만큼 기온이 낮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하천은 액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V자 형태의 골짜기를 파면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형태의 골짜기를 V자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천으로 조그마한 물줄기들이 흘러들었겠죠. 자, 이렇게 본류로 흘러드는 조그마한 물줄기들을 우리는 지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빙기가 됩니다. 오,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산 정부에 많은 눈이 쌓이면서 이러한 빙하가 아래로 흘러내려오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이 파놓은 이러한 골짜기를 따라서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빙하는 어떻게 침식작용한다고요? 오, 덩치가 엄청 커요. 그래서 넓고 깊게 파냅니다. 넓고 깊게. 자, 그 결과 이렇게 넓고 깊게 파 내려가면서 빙하가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하천이 파놓은 골짜기는 V자 형태였는데 빙하가 파놓은 골짜기는 U자 형태를 띠고 있죠. 이런 형태의 골짜기를 U자곡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빙하는 이렇게 커다란 본류를 따라서 흘러내려오기도 하지만 여기도 빙하가 따라서 흘러내려올 수 있겠죠. 지류에도 빙하가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빙기 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다가 후빙기가 됩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이러한 빙하들이 녹아버리겠죠. 사르르르 녹아라 사르르르. 자, 그럼 이렇게 빙하가 있었던 지역은 골짜기 형태로 남게 되고요. 주변보다 높이가 낮기 때문에 여기로 하천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빙하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골짜기, 이러한 U자 형태의 커다란 골짜기를 우리는 U자곡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빙식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빙하의 침식에 의한 골짜기, 그리고 U자 형태의 골짜기, U자곡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과거에 지류 빙하가 흘렀던 곳은 지금은 U자곡이 굉장히 깊게 발달하기 때문에 높이 걸려있게 됐죠. 오, 저기에 골짜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걸려있는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여기도 물이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흘러온 이러한 이 하천, 물줄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로 다다르면 아래로 툭 떨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본류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U자곡 상단에 걸려있는 골짜기, 걸려있다. 우리 범죄자들 목에 걸려있는 돈을 현상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전봇대에 걸려있는 천막을 현수막이라고 얘기하죠. 걸현자를 써서 현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곡은 위쪽에 걸려있기 때문에 폭포가 많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폭포가 나타난다? 아, 현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던 내용들 그림으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먼저 위쪽에 빙하의 절정기입니다. 곡빙하가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고요. 꼭대기에 호른이 발달해 있네요. 그리고 빙기 후퇴 이후에 다시 얘기해서 후빙기가 되겠죠. 곡빙하로 가득 찼던 곳은 U자곡으로 변해버리고요. U자곡의 상단에 조그마한 골짜기들이 걸려 있습니다. 얘가 바로 현곡이 되고요. 현곡에서는 물이 호호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죠. 아, 폭포가 발달하는구나. 그리고 과거 빙하가 있던 자리는 오목한 건곡으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물이 고이게 되면 이렇게 빙하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이 사진 어떤 지형의 사진일까요? 폭포가 떨어지고 있죠. 바로 현곡의 모습이에요. 이거 전체가 이제 U자곡, 빈식곡이 되고요. 여기에 현곡이 이렇게 걸려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바로 호른, 마테호른. 호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마테호른의 모습인데요. 뾰족하게 뿔 모양으로 생긴 지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영화 보다 보면 이 특정 영화사의 앞에 로고 나오는데 이렇게 높은 봉우리 나오죠? 그게 바로 이 대표적인 호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침식지형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거는 빙기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산줄기가 있고요. 산줄기와 산줄기 사이에 빙하가 U자곡을 이루면서 이렇게 곡빙하가 발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빙기 때는 해수면이 낮아진다 그랬죠? 해수면이 여기까지 후퇴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후빙기가 됩니다. 후빙기가 되면 기온이 높아지니까 이 빙하들 어떻게 될까요? 뒤로 후퇴하겠죠. 싹. 그리고 후빙기가 되면 해수면은 상승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던 해수면이 점차 육지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쏴. 자, 그런데 산줄기가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높이가 높죠. 하지만 과거에 빙하가 파놓은 이러한 골짜기는 주변 산줄기에 비해서 높이가 낮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쪽으로는 못 들어오겠죠. 하지만 여기는 높이가 낮으니까 물이 이쪽으로 싹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손가락이 있는데요.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손가락이 있는 쪽으로는 물이 안 들어오겠지만 요 사이로 물이 들어오겠죠. 예, 그런 것처럼 빙하가 파놓은 골짜기로 물이 깊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좁고 깊은 형태의 만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만을 우리는 협만 또는 피오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오르가 발달해 있는 해안을 피오르 해안이라고 부르고요. 리아스식 해안과 더불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 해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피오르와 관련된 그림 같이 보시죠. 자, 가장 왼쪽은요, 빙하기의 모습이에요. 곡빙하가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은 뒤에는 빙하가 사라지고 하천이 흐르고 있었겠죠.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여기 있던 바닷물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깊고 좁은 형태의 만, 현만, 피오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아래쪽은 피오르 중에 가장 유명한 노르웨이의 속내 피오르라고 하는 피오르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깊고 좁은 많이 발달해 있죠. 오, 엄청나게 깊이까지 들어갔죠. 곳곳에 피오르가 발달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과거에 곡빙하로 가득 차 있었겠구나, 이런 모습이었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사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와, 엄청나게 멋있죠. 얘가 배예요, 배. 배가 이렇게 콩알만하게 마치 점처럼 보일 만큼 규모가 엄청나게 큰 골짜기들이, 만들이 이렇게 이루면서 깊게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피오르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빙하의 침식 지형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빙하 퇴적 지형도 알아봐야겠죠? 자, 빙하 퇴적 지형 봅시다. 자,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빙하가 자리 잡고 있어요. 빙기가 됩니다. 빙하는 확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 저지대로 또는 위도가 낮은 지역으로 얘가 쑥 밀려와야지 슉 밀려오게 됩니다. 호호. 예. 마치 빙하를 끌고 오는 것 같죠? 자, 그리고 다시 후빙기가 되어서 기온이 높아지면 확장했던 빙하가 뒤로 후퇴하게 되겠죠. 쑥 후퇴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다양한 퇴적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빙기의 모습입니다. 자, 빙하가 확장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여기 빙하가 있고요. 여기 수많은 크기의 퇴적물들, 암석들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하가 밀려오게 되는데요. 확장하게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빙하는 골라서 퇴적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있던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들을 한 번에 쏴 밀어버리면서 여기에 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굉장히 크기가 다양한 퇴적물들이 한 번에 쌓이게 되었죠. 빙하의 가장자리에. 그리고 빙하가 뒤로 후퇴하더라도 여전히 여기에 이러한 퇴적물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지형을 우리는 빙퇴석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모레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일단 얘는요, 가장 큰 특징이요, 빙하의 최대 확장 범위를 알려준다는 것이 모레인, 빙퇴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 여기에 빙퇴석이 있구나. 빙하가 여기까지 왔었나 보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빙퇴석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다면 A와 B 중에 뭐가 더 먼저 생긴 걸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먼저 생겼을까? 자, 여기까지 밀려왔다가 B를 만들고 다시 후퇴했던 빙하가 다시 확장하면서 A를 쌓고 다시 후퇴하게 됐던 거죠. 만약에 얘가 먼저 생겼다면 확장해서 만들어놨다가 후퇴했다가 다시 밀고 나오면서 얘가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먼저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가끔 발가락 장난치는 모습 있죠. 그거를 떠올리면서 한번 운동장에서 직접 사진을 찍어봤어요. 좀 웃긴데요. 눈 오는 날 찍은 사진입니다. 양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앞으로 쭉 미는 겁니다. 쭉. 그러면 흙이 이렇게 밀려오겠죠. 그리고 발을 다시 빼더라도 흙들은 여기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빙퇴석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암석들이 몰려있죠. 제가 발로 밀면서 야, 난 큰 것만 밀 거야. 오, 야, 이렇게 밀지는 않겠죠. 한 번에 쫙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빙퇴석 모래인의 모습이에요. 자, 돌아갑시다. 자, 이렇게 빙퇴석을 만든 빙하가 후퇴하게 되는데요. 후퇴하면서 빙하에서 조그만한 빙하의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통통통 이렇게. 자, 얘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얼음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나온 빙하에 의해서 지표면이 침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깊게 훅 오목하게 파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후빙기가 되어 이 빙하가 녹게 되면 얘에 의해서 파였던 이 오목한 부분에 물이 고이면서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이 이름 뭘까요? 아까 했습니다. 얘가 빙하호가 되는 거죠. 이러한 빙하호는 건곡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빙하가 확장되었던 이러한 말단부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얘는 퇴적지형이 아니라 참고로 침식지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후퇴해 볼게요. 자, 빙하가 계속 후퇴함이 나감에 따라 이러한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착지. 자, 숟가락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무슨 숟가락입니까? 그래서 숟가락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지형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숟가락, 여기 손잡이가 있는 거고요. 숟가락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지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지형의 이름이 드럼린이라고 하는 지형인데요. 빙하의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인 것은 확실한데 대체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과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고민하지 마시고요. 빙하의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구나.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던 내용들 우리 사진으로 같이 보시죠.
자, 우리 요게 바로 드럼린입니다. 드럼린. 와, 숟가락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지형이 바로 빙퇴석, 모레인입니다. 자, 잘 보시면 다양한 크기의 암석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암석들, 퇴적물들, 얘보다 작은 애들, 그리고 더 작은 애들이 한 곳에 뒤섞여 있죠. 왜냐하면 빙하가 한 번에 얘를 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빙퇴석, 모레인의 모습이에요. 자, 퇴적 지형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요. 최대한 이 빙하를 구현해 보려고 했으나 쉽지 않더라고요. 빙하예요, 빙하. 자, 빙하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빙하는 지표면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빙하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빙하 이렇게 이동하면 지표면과 마찰이 일어나겠죠. 자,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마찰을 익히다 보면 때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면 빙하 하단부에서 빙하가 녹은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마찰에 의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호호. 그리고 이러한 물들은 어딘가에 모여서 하나의 하천을 만들면서 흐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얼음 터널을 만들면서 하천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 마찰에 의해서 녹은 물들이 어딘가에 모여서 하나의 물줄기를 이루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음 터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얼음 터널을 흐르는 이 물줄기, 하천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얘는 퇴적물을 운반합니다. 자, 빙하를 없애고 한번 볼게요. 그 안의 모습은 이렇게 생긴 거죠. 얘가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에 퇴적물들이 운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안에 얘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후빙기가 되면 기온이 높아지고 얘가 녹겠죠. 그리고 여기 있던 물들도 말라버리고 나면 얘가 쌓아놓은 퇴적물들만 이렇게 남아서 긴 뚝방이죠. 뚝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죠. 긴 뚝 형태의 지형. 이렇게 생긴 거죠.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기다란 뚝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얘를 에스커라고 부릅니다. 에스커. 그래서 긴 뚝, 제방 형태의 지형을 우리는 에스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빙하의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고요. 퇴적작용을 통해서 긴 제방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퇴적지형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 하나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기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바로 과거에 빙하가 확장했던 지역들, 다시 얘기해서 마지막 빙기에 빙하로 덮였던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의 다양한 빙하 지형들이 발달해 있을 텐데요. 먼저 여기 보시죠. 캐나다입니다. 자, A 보면 해안가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해안이 발달해 있습니다. 얘가 바로 피오르고요. 그다음 요거 수많은 호수들이 캐나다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호수들을 뭘까요? 우리 끌림에서도 살펴봤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빙하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빙하호가 여기 있는 오데오겠죠. 오데오. 그래서 수많은 빙하호들이 발달해 있고요. 다시 여기로 와서 자, D를 봤더니 칠레 쪽 해안가에 역시 복잡한 형태의 해안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남섬에도 복잡한 형태의 해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림엔 잘 안 보이지만 역시 피오르 해안이 발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던 노르웨이, 그리고 칠레, 그리고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까지 피오르 해안이 발달하는 곳입니다. 과거에 빙하로 덮였던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고산 지역에도 역시 빙하가 확장을 하면서 다양한 빙하 지형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빙하 지형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자, 빙하 지형은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쉽게 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발달한 지형은 아니죠. 멀리, 그러니까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조금 힘들 텐데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든 지역들을 최대한 머릿속에 그려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애니메이션들을 사용해 봤습니다. 최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빙하에 덮였을 때 이러한 모습이었겠구나. 빙하가 사라지니 이러한 모습이 남았겠네. 이러한 내용들을 상상해 가시면서 빙하 지형들 학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빙하 지형은 침식 지형과 퇴적 지형이 있다 그랬죠. 침식 지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퇴적 지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주빙하 지형이에요. 주빙하 지형. 자, 우리 앞에 살펴봤던 내용은요, 빙하 지형인데요. 과거의 빙하로 덮였던 지역들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빙하로 덮였던 지역들이 현재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빙하 지형은요, 현재 발달하는 지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빙하,
빙하의 주변에 발달하는 지형을 얘기하는데요. 이때의 빙하는 현재의 빙하입니다. 그래서 빙하 지형은 과거의 빙하로 덮였던 곳, 그리고 주빙하 지형은 현재 빙하가 있는 곳의 주변에 발달하는 지형.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럼 현재 빙하 주변은 어떤 곳이냐? 물론 이 냉대 기후 중에서 고위도 지역들도 있지만요. 이 빙설 기후 주변에 분포하는 기후는 대체적으로 어떤 기후냐면 툰드라 기후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빙하 지형은 툰드라 기후 지역에 발달하는 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자, 그런데 툰드라 기후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와 10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땅이 전체가 꽝꽝 얼어붙어 버리지만 0도를 넘어간 여름이 되면 지표면이 녹아버린다 그랬죠. 자, 무슨 얘기냐?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겨울에는 땅 전체가 얼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이 되면 지표면이 태양열을 받아서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요 아래쪽, 다시 얘기해서 조금 깊은 쪽은 태양열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얼어있는 상태로 남게 되겠죠. 다시 겨울이 되면 얼어버리고요. 다시 여름이 되면 녹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층을 우리는 활동층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아래쪽은 영구 동토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툰드라 기후의 지표면에는 이러한 활동층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활동층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빙하 지형은요, 이 활동층이 얼었다가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요거 두 가지예요. 아, 주빙하 지형은 동결과 융해에 의해서 발달하는 지형이구나. 요렇게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지형들이 있느냐? 첫 번째, 이렇게 생긴 지형입니다. 오! 지표면에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 발달해 있죠. 이러한 지형을 우리는 구조토라고 얘기하는데요. 지표면에 암설들이 다양한 다각형 형태의 모양을 이루면서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역시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동결과 융해에 의해서 발달했으나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요, 여전히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에요. 아, 얘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 이렇게 만들어졌어?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아니라니까. 서로 아직 싸우고 있어서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부분이에요. 하지만 동결과 융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 동결과 융해에 의해서 이러한 지형들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지형 볼게요. 자, 이렇게 활동층과 영구 동토층이 사면을 따라서 경사진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죠. 역시 활동층은 겨울이 되면 얼었다가 여름이 되면 녹아버리고, 겨울이 되면 얼었다가 여름이 되면 녹아버리겠죠. 자, 그런데 여름에 활동층이 녹게 되면요, 굉장히 이렇게 죽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한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툰드라 기후할 때 살펴봤듯이 배수가 불량해요. 아래쪽에 영구 동토층이 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굉장히 걸쭉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이끼들이 분포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경사져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축구공을 한번 떨어뜨려 봅시다. 축구공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굴러 떨어지겠죠? 팽그르르. 왜? 경사져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겠죠. 자, 겨울철에 꽝꽝 얼었을 때는 상관이 없으나 여름철에 녹아버리면 죽과 같은 상태, 또는 피자 치즈, 굉장히 뜨거운 치즈와 같은 상태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슬금슬금슬금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겨울철에 얼었다가 다시 여름철에 녹게 되면 다시 슬금슬금슬금 아래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마치 피자 치즈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뜨거운 피자 치즈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자, 이렇게 활동층이 여름철에 녹아서 아래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현상, 이 현상을 우리는 솔리플럭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음이 되게 어렵죠.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고요. 역시 동결과 융해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오, 굉장히 신기한데요. 이게 바로 솔리플럭션이 나타난 지역의 모습들입니다. 오, 이 이끼와 같은 것들, 작은 풀들이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사면을 따라 토양층과 그리고 이끼들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솔리플럭션에 의해서 아래로 흘러내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빙하 지형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빙하 주변에서, 다시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툰드라 기후에서 발달하는 지형인데 활동층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지형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 빙하 지형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굉장히 소프트해요. 바로 북극 지방과 남극 대륙입니다. 자, 남극에는 대륙을 붙여주고 북극에는 지방을 붙여준 이유 잘 알고 계시죠? 네, 여긴 땅이 있고요. 여긴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대륙이에요. 자, 과거에 이 두 지역은요,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었고요. 활용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두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북극지방부터 보죠. 자, 북극지방은 항공교통의 요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고위도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은요, 이렇게 뺑글 돌아서 이동하는 것보다 이 북극을 지나가면은 더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항로를 대권 항로라고 얘기하는데요. 과거에 기온이 엄청 낮았을 때는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지구 온난화에 의해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 대권 항로 이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북극 항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자원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이거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항로, 운항, 그러니까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과거에 이 북극 항로 이용할 수 없었을 때는 뉴욕에서 도쿄까지 가는데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야 됐어요. 그러면 18,200km를 뺑그르르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도쿄까지 북서 항로를 이용하면, 다시 얘기해서 북극 지방을 지나가면 이렇게 가는 거죠. 14,000km만 이동해도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동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꽝꽝 얼어붙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이러한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항로, 북극 항로가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도쿄에서 로테르담으로 이동하는데요. 과거에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뺑그르르 돌아가야 됩니다. 무려 21,000km를. 그런데 북극 지방을 지나가면 13,000km, 거의 절반 가까이 거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극 항로가 중요해지고 있고요. 북극에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원 개발 지역으로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남극 대륙입니다. 남극 대륙은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남극 조약이라는 것을 맺었어요. 야, 여기는 누구의 땅도 하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같이 이용을 하자. 그래서 남극 조약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대부분 과학 기지를 여기에 건설해가지고 자원 탐사라던가 또 남극 대륙의 다양한 기후적인, 지형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종과학기 여기에 만들어놨죠. 그래서 과학기지 운영하는 곳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두 지역은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이러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북극 지방과 남극 대륙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들과 관련 있는 문제들 몇 가지 풀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교재 66페이지의 기본 문제 2번입니다. 자, 그림은 빙하 지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일단 A부터 E가 어떤 지형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자, A 봅시다. 오, 산봉우리인데요. 굉장히 뾰족하네요. 건곡들이 발달하면서 마치 뿔 모양의 산봉우리를 남겨놓았습니다. A는 홀은이 되고요. 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혼. 다음 B. B는 오목하게 파여있는 지형입니다. 건곡이라고 부르죠. 다음 C 봅시다. C는 여기 있고요. 빙식곡에 걸려있는 골짜기네요. 걸 현자를 써서 현곡이라고 부르죠. 다음 D. D는 곡빙하가 파놓은 U자형의 엄청나게 넓고 깊은 골짜기입니다. 빙식곡이라고도 부르고 U자곡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음 E. 자, E는 여기 있고요. 이 건곡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빙하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선지 봅시다. 1번 A. 홀은 산 정상 부근이 빙하에 의해 깎여나가고 남은 봉우리래요. 그렇죠. 여기가 깎여나가고 남아있는 이 봉우리가 굉장히 뾰족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맞고요. 다음 2번 B. 건곡입니다. 빙하에 의해 오목하게 패인 지형이다. 역시 맞죠. 빙하가 있던 자리가 오목하게 패여있는 상태로 남아있게 된 지형입니다. 자, 3번 C. 현곡이고요.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골짜기래요. 자, 과거에는 하천이 흘렀을지는 모르겠으나 얘는 빙하가 흐르면서 파놓은 골짜기가 되겠죠. 그래서 빙하에 의해서 파였기 때문에 U자 형태 갖추고 있죠. 그리고 넓고 깊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정답입니다. 자, 남아있는 선지 계속 볼게요. 4번 D.
빙식곡이고요.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U자 형태의 골짜기래요. 그렇죠. 빙식곡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5번. 이 건곡 빙하호고요. 빙하의 폐인 곳에 물이 고여 형성된 호수래요. 그렇죠. 빙하호와 관련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 교재 66페이지에 있는 4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어느 나라에 대한 지리 정보래요. 이 나라의 특성을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일단 다른 나라와 같이 나와 있다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나라만 덩그러니 딱 주니까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겠네.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나라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이 나라의 면적은 한반도의 1.5배에 달한대요. 국토의 69%는 광활한 침엽수림으로 되어 있대요. 아하! 어떤 기후 나타나죠? 냉대기후 나타납니다. 자, 나머지 국토 면적의 3분의 1이 호수래요. 자, 냉대기후 지역인데 굉장히 많은 호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호수 뭘까요? 빙하호입니다. 그래서 빙하호가 발달한 곳이구나. 아하, 과거에 빙하로 덮였던 지역이겠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다음 호수는 약 20만 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호수가 많은 나라라는 뜻의 수미라고도 부른대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핀란드입니다. 자, 호수는 빙하의 침식과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졌고 국토의 중서부 해안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대부분은 배수가 좋지 않은 습지래요. 자, 그럼 선지 볼게요. 자, 1번. 북반구의 고위도에 위치할 것이다. 그렇죠. 냉대기후는 남반구에 나타나지 않고 북반구에 나타나죠. 그리고 냉대기후가 나타날 정도의 위도는 고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요. 2번, 호수 주변에서 빙퇴석이 나타날 것이래요. 자, 이 호수 빙하호입니다. 빙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빙퇴석 나타날 수 있겠죠. 맞고요. 3번, 임원 및 펄프 산업이 발달했대요. 아하, 냉대기후니까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하고 당연히 임업과 펄프 산업 발달했겠죠. 역시 맞고요. 다음 4번, 마지막 빙기에 빙하로 덮여 있었을 것이래요. 그렇죠. 빙하호, 빙퇴석 나타나니까 아하, 빙하로 덮여 있었겠구나 추측할 수 있고요. 다음 5번, 평야는 대부분 하철의 범람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아니죠. 이 지역은 과거에 빙하로 덮여있던 곳이에요. 빙하가 우와 하고 밀고 나가면서 만들어진 평원입니다. 이러한 평원을 우리는 빙력토 평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빙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수가 불량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척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옳지 않은 내용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기본 문제 4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빙하 지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거에 빙하가 분포했던 지역에 발달한 지형들입니다. 그리고 침식지형과 퇴적지형이 있습니다. 어떤 지형들이 있는지 정리해 두시고요. 주빙하 지형, 동결과 융해에서 만들어진 지형이다.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오늘의 키워드 드려야겠죠. 오키. 자, 첫 번째, 빙식곡의 상류에 오목하게 패인 원형 극장 모형의 지형, 이거라 그랬죠. 다음, 빙하에 의해 침식된 이러한 골짜기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좁고 깊은 만, 이렇게 부르고요. 다음, 빙하에 운반된 퇴적물들이 빙하 말단부에 다양한 애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숟가락 형태의 지형과 제방 모양의 지형, 그리고 주빙하 지형은 어떤 기후에서 발달하는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꼭 복습하셔서 오키 빈칸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세계 대지형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안녕.